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5번의 시간에 걸쳐서 건국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2022년 유학종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공동체 역량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갖고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의 변경, 그래서 2017년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내후년, 올해는 작년까지, 지금 고3들은 작년까지 2017년에 나온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고2부터 고1, 고3, 고2, 고1, 중3, 중1 공동체 역량, 협업과 소통, 그 안에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균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전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협업과 소통은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한 것은 아니며 평가 항목 개수를 줄이고 실제 평가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 개념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협업과 소통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협업과 소통은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한 것이 아니다. 평가 항목 개수를 줄이고 실제 평가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 개념을 나열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첫째, 단체 활동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평가한다.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내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일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동료 학생들을 뭐하고요? 존중하고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모습이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 평가를 통해 반영하겠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지금의 내년의 시점에서, 지금은 있지만 내년에 없어지죠? 그때는 보다 세특사항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하고도. 둘째,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우리가 이제 교과학점제에서는 세미나 수업, 그러면은 내 주제에서는 내가 주장이 되지만 이걸 나 혼자 그렇게 뭐 자료를 찾을 것이냐, 이 주제를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눠서 공유하길 원한다면 시키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자, 친구 누구야? 이거는 너가 좀 찾아와줘. 서로 이게 여기서 리더십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공동의 성을 위해서 가는 거고, 긍정적인 어떤 그 구성원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 그러면 공동의 협력을,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때 분명히 많은 갈등들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 특히나 보면 내가 더 중요하고 내 말이 법이고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이런 시대에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그런데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내가 왜 너가 내가 해야 되지? 또 싸웠는데 그걸 싸워서 그냥 파토 내고 끝내서 점수를 못 받고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누구야?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존중하면서 나도 같이 갈 수 있으면서 나의 생각과 그 아이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어떤 절충안을 찾고 그 안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만일 내 생각이 정말 확신이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아이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것까지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그러면은 리더십이 많은 아이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가리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거는 뭐 프로젝트를 가리키고 안 되는 어떤 전공 역량의 어떤 진로 역량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AP에 준하는 과목들, 뭐 제 전공 분야의 어떤 분야들, 아니면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또 전공 분야들, 이게 사실 힘든 게 아니라 그 정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다 가리켜서 건 되는데, 내가 왜 남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거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왜 내가 제 말을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이러면 사실 이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게 협업과 소통 능력인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 아이들의 생각을, 이게 굉장히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자기 관점이 없는 아이, 그냥 이렇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살았던 아이,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관점을 길러야 되는데 그대로 잘 말은 듣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아이 힘들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내가 왜 남의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남과 함께 가야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사실 저도 그거를 충분히 사랑과 어떤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안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빠이빠이고, 뭐 지금 뭐가 더 좋고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이게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떨어지는 걸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치관이 형성이 되려고 가르쳤는데 얘는 가치관이 없어. 그랬더니 얘가 했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얘의 주관적인 어떤 얘만의 생각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해야 되니까 내내내 거리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게 닥쳤을 때는 이렇게 못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셋째,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왜 전달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의 평가자는 학교생활 중 소통 능력의 좋은 예시를 학교생활 기록부 곡국을 통해 기술된 내용을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공동체가 조화로운 삶을 이루며 성장하기 위해서 나눔과 배려는 아주 필수 요소죠. 이에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정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사회가,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 부모들이나 우리 성인들이나 어른들의 역할이 그대로 청소년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나눔과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죠. 눈을 씻고. 오히려 상대방 해방만 안 놓으면 다행인 거지. 참,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렇게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보다 헬조선이 아니고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데, 사실 이것의 이면을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도 지금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유학종, 지금 이렇게 5개 대학의 유학종처럼 서울대학교도 그게 엊그저께 책자가 발표가 돼서 제가 부랴부랴 지금 이걸 강의하기 전에 이미 찍었어요. 그래서 올려드릴 건데, 결국은 이제 하버드나 서울대학교나 붙는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에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의 향상과 EQ와 IQ와 여러 가지 소양들이 다 그 하버드나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아이가 돼서 그걸 갖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어떤 그 구성으로서의 덕목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되겠는가? 이게 참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사회의 형태나 행태를 보면 매우 어렵다. 근데 이렇게 점점 더 가다가는 정말 지금보다 더 헬조선, 소위 말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가리키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선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뭐 말씀을 거의 다 진실되게 다 하죠. 저는 사실 어떤 다 진실된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더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업상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더 나은 어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이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건 맞지만, 전 항상 보여지는 게 양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음지에 있는 아이들이 더 관심이 가고 보여져요. 제 어떤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의 직업을 갖고 또 기독교 신춘문예로 제가 등단도 했고 그런 어떤 소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과연 이것이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을 찾고 부모의 서포트를 받아서 즐겁게 잘 가면 좋겠는데, 우리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더 고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이것이 꿈이 실현되고 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탄력과 가장 내가 힘들 때 손을 뻗을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아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사실은 그렇게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게나마
또 저같이 이렇게 좀 생각이 그런 쪽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 좀 수업 현장에서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없다면 선생이 어쨌든 조금 더 아이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잘못 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팽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아이 전체 미래가 어두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선생님들이 더 손을 잡고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선생이든 아이들 떠나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자, 첫째,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하는 학급, 동아리, 수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왜 남하고 같이 협치를 해야 될지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하고도 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까 제가 도와주고 싶은 아이들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 아이들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학습 멘토 역할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동료의 성장을 도운 경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실천하는 노력, 교내 행사나 축제와 같은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활동 등이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화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는 경험은 상대의 요구,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당장 자신에게 득이 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노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 근거로 삼을 수도, 이게 이론 말로서만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으로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셋째, 일반적인 나눔과 배려의 자세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게 혹시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서로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 세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입장과 같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나눔과 양보, 배려 등을 실천해 왔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나눔과 배려를 우리는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생활에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능력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런 배경과 상황에서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 부분이 새로 생긴 부분인데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참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벌써 한 뭐 거의 7, 8년 됐죠. 근데 참 이게 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성실성과 이런 게 없는 학생도 때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선생님이 해주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자기 거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듯이 해서 선생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사회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안에서 본인의 책임감을 갖고 얼마나 자기의 의무 안에서 본인의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의 대부분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반영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덕성 개념을 규칙 준수, 이제 도덕성이라는 게 예전에 2017년 버전에 작년까지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것이 규칙 준수로 공정, 이것을 더 요구하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전문가 자문에서 도덕성이 평가 항목으로 변별력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돼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다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움직인 이 아이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역할과 행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도덕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학교 생활 속에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 규칙 준수로 제정하여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좀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
아이의 갈 길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나와 생각이 같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내 목표와 비슷한 내가 하는 게 즐거운데 그랬을 때 이 조직과 이 어떤 공통 구성원들은 나와 똑같은 걸 하는 비슷한 걸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도 학교 생활하는데 크게 즐거운 부분이 될 거예요. 구태여 나랑 생각이 다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학교 생활보다는 좀 재밌게, 좀 그것도 선택받아, 어쨌든 이제 그런 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렇게, 공부를, 뭐, 공부가 됐어, 레슨이 됐어, 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더 이미 진로가 빨리 정해진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와 꿈과 목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 평가 내용은 교내 활동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수업 출석이나 단체 활동 참여 등 당연히 의무감 있게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억지로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라고 저한테 그 고민을 상담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나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왜 그 조직원 속에서 억지스럽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지도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조직이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과연 우리 아이의 몸에 맞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학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정확한 진로나 어떤 전공이나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아이만 그렇게 나무랄 게 아니라 모든 게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하시면 무조건 뭐 그래서 나는 나와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가겠다 보다도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건 대중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 빗대서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흘리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 뭐 100%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자, 둘째, 자신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죠. 우리가 다 누구나 처음부터 다 성공하는 게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면 돼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가. 나는 로봇처럼 절대 실패 안 하고 실패를 해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로 폐지로 인해 학생 입장에서 기술할 자료가 없어서 잘못을 인정 개선 노릇이나 부정한 규칙을 변경 노릇 등 이전보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늘어날 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항목들을 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에 이제 마지막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2022년 유학종에 대한 그 설명, 평가 항목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번, 협업과 소통 능력은 필수다. 정의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세부평가 내용이 중요해. 이 문구에 해당하는 나의 케이스가 생활기록부 안에서 잘 구현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단체 활동 과정에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여기. 근데 이 문구가 잘 보인다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두 군데만 이런 문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갖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업 능력,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확장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한 진로에 대한 테마된 주제를 갖고 그것이 다방면에서 학업, 탐구심, 커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 세미나,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토론, 탐구, 그 다음 이것이 공동체 역량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과 이걸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한두 번 한 걸 갖고 우리가 위기성을 갖고 연관성이 있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얘기는 않죠. 꾸준하게 하나의 상황에서 동아리나 뭐 이런 봉사나 상황에서 이것들이 잘 연결되게 잘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눔과 배려, 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평가는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상대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지금 5개 대학의 2022년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은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서울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까지 같이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뭐 맨날 하는 그 면접이지만 어쨌든 뭐가 새롭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접의 제시문 기반의 문제를 풀 때도 거기에 내가 했던 이런 경험과 내가 느꼈고 깨달았던 나의 의미들이 그 문제를 풀 때 가치관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내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마 제가 찍은 그 서울대도 있으니까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더 이해가 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3. 정체성과 규칙 순수. 정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세부평가 내용은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아무리 내가 좋은 뜻에서 한다고 그것이 어떤 규칙과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잘 가고 있는가? 리더십, 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세급평가 내용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니까 내가 남하고 타인하고 왜 이걸 같이 해야 돼가 아니라 끌어안고 가급적이면은 나의 어떤 생각에 확신이 있다면 그 학생이 잘못 갖고 있는 친구가 그거를 변화하면서 그 친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치는 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 이것만 좀 읽어볼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하였고 4가지 요소를 발전권 성향인 중촉되는 점과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력, 문제 해결 등에 걸친 상위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소의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 내용이 포함하였다. 전공 적합성이 이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죠. 학생에게 희망 전공에 맞춘 활동이 존재하는 데 심어줘. 지나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평가가 됐다고 하니 이제 바뀌는 부분이니까 경험을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계열 전공 적합성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 대학보다 입시를 준비한 학생과 고객 관점을 진로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한 점. 인성은 우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하면서 끝을 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2022년 건대, 연대, 경희대, 중대, 외대의 유학생부 종합 지금 고2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올해 고3 학생들은 2017년에 만들었던 그 전형 구체적으로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으로 가는 그걸 하시면 되고 기준에 맞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서울대를 중간에 찍어놨으니까 올리면 업데이트가 되면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의대를 가려고 하면 중3 때부터는 시작이 돼서 3년, 이렇게 2년, 3년 준비를 해야 또 아이에 따라서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지 의대로 가는 거고 준비를 돼서 우리가 스카이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해도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 물론 예외인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힘든 그런 시대고 경쟁이 더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 조각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예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뭐
이거에 맞는 아이들만 하나보다 있지만 지금은 서울대를 가서 내가 1등급을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가야 돼. 내가 2등급을 해도 거기에 맞는 경희대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3등급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구에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마치 수능 보듯이 이렇게 생계부를 잘 확장시켜가는 고교학점제에서 특히나 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사실 고등학교 2학년도 좀 늦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거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진정으로 합당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우리 아이의 진로나 대학 문제에 대한 고민 또 이걸 구현시켜서 대학을 보낼 그런 학부모님들은 늦지 않은 시간에서 지금 뭐 고3이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고3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틀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제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도 갔고 고2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중3, 고1, 중2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그냥 부담 없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사실 이것이 탐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선 또 꺼야겠죠, 공유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더 좋은 자료들 갖고 학생부 종합전 준비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